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그 전에 대각선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4학년 2학기 교과서 6단원 다각형을 보면은 지금 대각선이라는 것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이라는 건데요. 그렇다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 꼭지점이 모두 이웃해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삼각형은 꼭지점의 수는 3개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모든 꼭지점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0. 사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사각형의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 한 개의 대각선만 그을 수 있습니다. 사각형은 꼭지점 수가 4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이렇게 1개입니다. 하나.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찾아보면 이렇게 2개의 꼭지점을 그을 수 있습니다. 오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5개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하나, 2개. 육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만들어 보면 육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6개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하나, 둘, 3개. 칠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어보면 칠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하나, 둘, 셋, 4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. 칠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7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하나, 둘, 셋, 4개입니다. 팔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어보면 팔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. 팔각형은 꼭지점 수가 8개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개.
여기까지 아이들과 꼭지점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를 채워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규칙을 찾기는 하는데 그게 선생님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, 칠각형, 팔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한 개씩 늘어나네요. 사실은 이 규칙보다 더 중요한 규칙이 숨어 있는데요. 바로 이 꼭지점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. 잘 보면 꼭지점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. 지금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3, 사각형도 3, 오각형도 3, 육각형도 3, 칠각형도 3, 팔각형도 3. 모두 꼭지점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의 사이에 3이라는 공통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. 왜 꼭지점의 수보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항상 3개씩 더 적은 걸까요? 그 이유는 대각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이어준다는 것입니다. 지금 제가 게임말을 이 꼭지점에다가 각각 한 개씩 올려놨는데요. 이 게임말이 악수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악수를 할 때는 서로 이웃한 친구끼리는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악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? 그렇다면 이 게임말이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한 번 악수를 하겠죠. 그 말은 자기 자신하고도 악수를 할 수 없고 이웃한 두 친구하고도 악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,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친구, 2명, 따라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자기 자신과 친구 2명을 포함한 3을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. 오각형의 경우도 한번 알아볼까요? 아까의 규칙과 동일하게 악수를 하러 갈 건데요.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친구와는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친구가 악수를 할 수 있는 친구는 1명, 2명입니다. 그렇다면은 꼭지점은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이지만 자기 자신과 이웃한 친구 2명, 즉 총 꼭지점 5개에다가 3을 빼줘야지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자기 자신, 이웃한 친구 2명, 3명이 꼭지점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육각형의 경우도 한번 알아볼까요? 지금 이 친구가 악수를 하러 갈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볼게요. 그러면은 1명, 2명, 3명.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친구와는 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지점은 하나, 둘, 셋, 넷, 5, 6개에다가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친구 2명, 총 3명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꼭지점 6에 3을 빼면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3이 됩니다. 이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려보지 않고도 꼭지점의 수에 3을 빼주면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. 그럼 아이들이 그러면은 꼭지점의 수에 3을 빼준 다음 그 꼭지점의 수만큼 곱해주면 되겠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
사각형에서 지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1개이고 꼭지점은 4개이니까 꼭지점마다 1개씩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곱하기 4. 그 다음에 오각형도 한 꼭지점에서 2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꼭지점이 총 5개니까 곱하기 5. 그 다음에 육각형도 꼭지점의 수만큼 곱하기 6, 곱하기 7,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사각형은 대각선이 총 4개, 오각형은 10개, 육각형은 18개, 칠각형은 28개, 팔각형은 40개 이렇게 구하면 되네요. 그런데 과연 이렇게 꼭지점의 수를 곱해주면은 대각선의 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?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? 사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모두 찾아볼까요?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,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,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이렇게.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?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에다가 이 꼭지점의 수만큼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2개가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가 중복되어 있어요. 그 말은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에다가 전체 꼭지점의 수를 곱해준 다음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오각형에서 한번 대각선을 그어볼까요? 그 다음 이 점을 중심으로 그어보면 중심으로 그어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그어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그어보면 대각선을 우리가 각 점마다 그었을 때는 2개씩 그을 수 있는 건 맞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현재 각 점마다 대각선이 2개씩 중복해서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아까 전에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2개이고 여기에다가 꼭지점의 수인 5를 곱해버리면은 현재 각 꼭지점마다 2개씩 대각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의 수만큼을 곱해준 다음에 2로 나누어 주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할 때 일일이 대각선을 그어보지 않고도 대각선의 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꼭지점의 수에다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두 2로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죠? 그런데 결국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각 다각형의 꼭지점의 수에다가 3을
빼준 거라고 했어요. 정리를 해보면은 다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꼭지점의 수에다가 꼭지점의 수 빼기 3. 지금 왜 꼭지점의 수에다가 3을 빼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꼭지점의 수와 3 차이가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. 아까 왜 3 차이가 나는지, 나 자신과 이웃한 두 친구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. 그래서 총 3명, 3명과는 악수를 할 수 없으므로 3을 빼준다고 했죠. 꼭지점의 수 빼기 3은 바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? 우리가 이렇게 각 점마다 대각선을 그어 보면은 한 꼭지점마다 한 개씩 중복해서 대각선이 더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 2를 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대각선의 수를 구해볼까요? 그러면은 삼각형은 어차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각선은 그을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사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4, 거기에다가 꼭지점의 수에다가 3을 뺀 것은 1이므로 곱하기 1,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면은 사각형은 대각선이 2개, 그 다음에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, 거기에다가 꼭지점의 수에 3을 빼면은 2,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하니까 5. 그 다음에 육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6, 꼭지점의 수 빼기 3은 3이므로 곱하기 3, 나누기 2를 하면은 9. 그 다음에 칠각형은 꼭지점이 7개이고 꼭지점의 수 빼기 3은 7 빼기 3이므로 곱하기 4, 그 다음에 나누기 2, 그러면 14. 그 다음 팔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8개, 꼭지점의 수에다 3을 빼면 5이므로 곱하기 5,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20. 이렇게 대각선의 수를 우리가 일정한 식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한 날은 굉장히 잘해요. 이 식에 맞추어서 알맞은 도형이 나오면은 식에 대입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데,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한 내용을 다 까먹습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걸 재미있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한테 조금 말도 안 되는 도형을 그 대각선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얘들아, 그러면 90각형의 대각선은 몇 개가 있을까?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요. 90각형이라는 것도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요.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 이런 도형을 할 때는 공부니까 지루하게 여기는데, 똑같은 도형인데 90각형을 제시를 하면은 굉장히 호기심을 보입니다. 그럼 아이들이 방금 배운 이 식에다가 열심히 대입을 해서 대각선의 수를 구해요. 그러면 저는, 그럼 얘들아, 우리 백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몇 개일까? 이러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당황해 하죠. 하지만 아이들이 또 굉장히
재미있어 해요.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보겠다 하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한테도 엄마, 구십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 있는 줄 알아? 백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 있는 줄 알아?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그냥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형의 대각선의 수를 퀴즈 형식으로 내면은 아이들이 이 식을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이 식만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혹시 이렇게 대각선의 수를 계산하는 이 식 자체를 계속 까먹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미션을 제시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식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